할리데이 교재 14장 7절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정리 알아봅니다. 유체가 어떤 관 속을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높이 변화 또는 속도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는 것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을 보통은 예시로 드는데 이와 같이 굵기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높이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관 속에서 밀도가 ρ 값으로서 일정할 유체가 어디서나 밀도는 다 동일할 유체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체의 특정 지점 압력들이 P1, P2 흘러가는 속력이 이동하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속력 또는 속도가 V1 m/s, V2 m/s 해당 관을 통과하고 있을 때 A1 제곱미터, A2 제곱미터 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그 부분 단면적이 이렇다고 하고 해당 위치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합시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각각 H1, H2 미터 지점이라고 했을 때 유체는 정상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각 지점에서의 압력, 속도, 높이, 그리고 밀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그랬을 때 베르누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요령만 알고 있다면 이쪽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대입하면 항상 답 나와. 이 정도로 해서 얼마든지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에 이런 방정식 자체가 또는 관계식 자체가 어떻게 해서 유도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할 일이라고 하겠어요. 자, 먼저 여기에서 정상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상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관 속에서 밀도 ρ로 일정한 유체가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합시다. 흘러가는 방향은 낮은 데서 높은데 빠르다가 느려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느려지다 빨라지든 아니면 반대로 내려가는 똑같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흘러간다 저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일단 없습니다. 어쨌든 유체가 이 안에서 계속 흘러간다 그랬을 때 이 유체라는 것은 입자들 액체라고 치면은 액체 분자들의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자들이 단일 분자로서는 이쪽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낮은 데 있다가 압력도 P1 파스칼이었다가 여기 가면서 속도도 바뀌고 압력도 바뀌고 높이도 또한 바뀔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액체 또는 유체 분자 하나하나는 높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속도 그래서 운동 에너지 또는 압력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특정 지점에서 지나가고 있는 분자 하나를 그때그때 다른 것들을 다 취한다 그랬을 때 여기 지나가던 애가 속도가 어떻고 부피, 압력, 밀도 이런 것이 이랬었다라고 한번 본 다음에 흘러가고 나서 새로운 분자가 유입됐을 때 그것도 자체적으로는 높이와 속도 변화를 계속 겪으면서 왔겠지만 지금 요 지점, 특정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분자들은 항상 속도가 거기서는 일정하고 압력, 높이도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유체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유체 분자들의 속도, 높이, 압력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지점 한 군데를 본다고 그랬을 때 계속 거기만 보면 아까 지나가던 녀석, 잠시 후에 새로 유입돼서 또 지나갈 분자, 그것들은 항상 특정 지점에서는 압력, 부피, 온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모든 물리량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건 전체적으로 정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체가 이렇게 통과를 할 때 한순간 나는 이 지점부터 이 지점, 이 내부에 있는 유체만 관심 있는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유체도
요만큼 유체가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고 그것이 외부로부터 받을 힘이 어떻게 되나라는 것을 상정해서 그 해당 유체 덩어리의 움직임 또는 알짜임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미 흘러가고 있는 유체에 대해서 지금 요만큼의 유체를 난 잡을 것이고 이 덩어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적당한 시간 t초 후에 다시 알아봤을 때 그때 이것들의 에너지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의 유도 과정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일단은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쪽 부분에 요런 지점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요 안에 들어있는 유체, 분자들의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요. 이 분자들은 각 지점에서 분자, 질량, 속도, 그리고 높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는 분자 하나하나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 해서 구해지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자들이 잠시 후에는 약간 더 이동해서 자, 너희들 다른 애들이랑 섞이지 마. 우리 가자 해서 이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끝에 제일 뒤에 있던 것들은 요만큼까지 오고 같은 시간 동안 이 제일 앞쪽에 있었던 분자들은 요만큼 이동한다고 하겠습니다. t초 후에 이만큼 이동한다 그랬을 때 이 꽁무니에 있던 분자들은 v1 속도로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에 t초 동안 이만큼 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거리는 v1 속도로 t초 동안에 맨 앞에 머리 부분에 있었던 분자들은 요만큼 같은 t초 동안에 이동했을 거리가 v2t 미터라고 나왔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관심 있는 분자들은 이런 위치 이동이 있을 건데 이만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자 하나하나의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변했다면 그 총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볼 거예요. 총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란 어떤 물체가 받을 지금은 역학적 에너지를 2분의 1 mg제곱 운동 에너지 더하기 mgh라고 구할 거라면 입자들에 대해서 또는 물체에 대해서 그것들이 받았을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맨 앞에 역학 부분에서 1에너지 정리해서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특별한 다른 외력이 또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이 그런 1에너지 정리를 이 상태에다가 적용을 해 본다면 여기 원래 있었던 이 부피 내의 분자들은 중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뭐 벽면으로부터 수직항력도 받을 것이고 그럴 건데 뭐 마찰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수직항력들은 분자들의 이동 방향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각각의 면에 대해서 받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외력으로서 받을 중력을 제외한 힘이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기체 분자들이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입자들 요것들이 P1 파스칼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면을 야 니네들 이제 우리랑 구분되는 너희 유체 덩어리들 내가 P1 A1 뉴턴으로 밀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유체들 중에 우리가 구분 지은 것 바깥쪽에 있을 분자들의 압력, 입자들의 압력 곱하기 이 좁은 부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A1 제곱미터를 통해서 가는 힘 오른쪽으로 P1A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까지가 내가 관심 있는 분자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바깥에 원래는 있었던 요 분자들, 입자들이 압력이 P2 상태로서 이 부분 단면적 A2 제곱미터를 통해서 갈 힘은 이 면에 대해서 얘들이 받을 힘은 왼쪽으로 라고 표시가 될 거고 그런 힘을 받은 결과 P2, A2 뉴턴을 이쪽으로 받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분자, 입자들이 이동을 해 놓는 동안에
잠깐 동안 이동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여기서 높이나 굵기 변화도 없다 그러면은 요 끝 지점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끝에서 가하는 힘은 P1A1 뉴턴으로 일정하게 V1T 미터만큼을 얘를 밀 것이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서 받았을 일은 힘이 가해지는 방향 같은 방향으로 V1T 미터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받았을 일은 P1A1 뉴턴으로 V1T 만큼 이동하는 동안 받은 이 일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될 거고 이 값은 양수값 나올 겁니다. 이만큼의 입자 덩어리들이 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받으면서 일단 오른쪽으로 밀려났다면 해당하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만큼의 E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요만큼 내가 관심 있는 유체 덩어리가 왼쪽으로 바깥 부분에서 힘을 가하면 왼쪽으로 P2A2 뉴턴이 가해졌다 라고 하면은 그 힘으로 힘을 받으면서 힘을 받는 부분이 V2T만큼 밀려났다 그러면 그만큼 변위, 작용점이 이동한 거리 V2T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에너지, 이만큼의 일이 줄 단위로 나타나면서 이거는 음수값이 나오겠네요. 힘이 가해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유체는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 일의 크기라고 다 양수값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요거는 음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 일 전체 값은 마이너스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유체가 이동하면서 받았을 중력 이외에 의미 있는 힘에 의한 일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또는 이 일의 합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 또는 이 크기와 이 크기의 차이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유체들이 이동을 하면서 겪었을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P1, A1, V1의 T 빼기 P2, A2, V2의 전체 이제 T 곱한 만큼이 이게 해당 유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일단은 써놓습니다. 일에너지 정리에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관심 있는 유체가 요만큼 밀려나는 가운데 사실은 요 부분에만 집중해서 딱 이렇게 봤을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입자들의 속도, 높이, 압력 이런 상태들이 다 정상 상태였었다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만큼을 구성했었던 덩어리들에 들어있을 입자 하나하나의 속도, 높이, 압력, 속도, 높이, 밀도, 압력 하는 것들 입자 하나하나의 역학적 에너지 다 합한 최초 역학적 에너지에서 다음 상태 요만큼으로 표시되었을 이만큼의 속도, 높이, 압력, 밀도 해가지고 구한 역학적 에너지,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을 비교를 하면은 이 지점에 있었던 입자가 여기로 가고 이 지점에 있었던 입자가 여기로 가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서 가질 입자 하나하나의 역학적 에너지는 특정 지점에선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전과 T초 이후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공간상 요만큼에 들어있는 원래와 나중에 겹치는 공통인 부분에 들어있을 입자의 구성 상태는 변했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다들 밀려갔으니까 그것들의 구성 상태는 다른 입자로 교체되었겠지만 거기 갔을 때 그 위치에서 가질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나 지금이나 요만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초 상태와 나중 상태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총 역학적 에너지 공통에 이만큼이 더 달려 있었던 것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 공통 부분에 요만큼으로 되었을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만큼이 총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유체 덩어리가 이동했다 치고 요만큼 공간 상에 있었을 유체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E0로 일정하다고 하자.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 상태였었을 때의 이만큼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E1은 E0 더하기 이만큼 공간 속에 있었을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 부분은 부피가 A1 곱하기 V1T라고 할 수 있고 A1 곱하기 V1T에 해당하는 부피 동안에 밀도 로를 곱하면 이제 질량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들에 있었을 이 적은 입자들은 속도는 모두 V1,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H1 높이에 있다면은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이러한 질량에 대해서 2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mgh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E1 더하기 썼어야 되는 에너지 값이다 라고 써주려고 해요. 요만큼을 질량 넣어서 구한 값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E2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봅니다. E2라는 것은 관심 있는 이만큼의 유체 덩어리가 요만큼 갔을 때 그래서 요만큼 부피 안에 들어있을 입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E0로 똑같고 정상 상태니까 여기 삐져나와서 여기에 나중 상태 여기에 달려 있었을 이만큼에 해당하는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더한 값이다 라고 해주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의 총 질량이라 그러면은 또 A2 면적에 대해서 V2T 동안에 A2 면적에 대해서 V2라는 부피의 밀도 로를 가지고 있었을 그 양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비압축성 유체이고 밀도가 로로 어디서나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나간 만큼이 여기를 그대로 채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연속 방정식을 적용해 보면 A1 V1, A1 면적을 V1 속도로 통과하고 있어서 A1 V1은 A2 V2로 나타낼 수 있어서 A1 V1은 요거는 공통값이다. 크기가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결국에는 M 질량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만큼을 구성하던 분자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갔을 거기 때문에 비압축성 유체라면은 계산 결과 M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것도 질량이 M일 거기 때문에 그것들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저것들은 속도가 V2 상태죠. 더하기 M 똑같은 질량 G 높이 H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쪽 끝 이쪽 끝 부분의 에너지만 비교를 하면은 그것들의
요만큼의 E1에서 E2 되는 에너지 변화 과정에서는 E0 고정 상태에서 이렇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빼준 만큼이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체에 대해서 V1 속도로 t 동안에 단면적 A1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요 안에 들어있을 입자들의 총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M 값은 밀도 로 곱하기 A1 V1 T 부피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 끝부분에서 T초 동안에 유체들이 V2라는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면서 부피 A2 곱하기 V2T에 들어있을 질량이 또한 같은 값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면은 요걸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쓴 식과 또 에너지 변화를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 m v2-v1의 제곱의 차이 E2-E1 구한 거고요. E2, E1 차이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 거고요. 그렇게 구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는 앞에서 1에너지 정리,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으로 V1T 또는 V2T 동안 가는 동안에 했을 일, 알짜 일 그대로 써줬습니다. 요게 같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리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A1 V1T라는 것을 로분의 M으로 고쳤고요. 마찬가지로 A2 V2T 값은 로분의 M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식, 나중식에 대해서 M 사라지고 모든 부분에서 사라지고 약분할 수 있고요. 양변에 로 곱하면 여기 P1-P2만 남고 2분의 1 로 V2제곱 마이너스 V1제곱 로 G H2-H1 나오는 것들 요것들 이항에서 써주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제곱 로 G H2라는 것은 2 값에다가 다 1 집어넣었을 때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르누이 정리 될 것인데,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유도하는 과정, 베르누이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공식 알고 있고 요거 쓰는 요령, 실제 연습 문제를 몇 가지 접하면서 한번 연습해보면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풀면 되겠는데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 유도 과정이 궁금하다면 전반적으로 조건이 유체는 밀도는 일정하면서 어디서나 다 계속 똑같을 거면서 정상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나 이동한 후나 중복되는 부분, 공통인 부분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딱히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서 끝부분과 끝부분, 처음에 추가로 달고 있었던 에너지, 나중에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그 차이가 1 에너지 정리에 의해 외력에 의한 1, 지금 이만큼 유체 덩어리에 대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었던 또 다른 유체들의 압력 곱하기 면적한 힘에 의한 일들의 차이값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해서 1에너지 정리를 사용함으로써 베르누이 방정식 유도도 해봤습니다.